한국은 365일 먹잖아요. 너무 새로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정육점에 가면은 고기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다 팔린다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북한은 고기를 판다고 해도 그날과 그날 팔리고 없으면 못 팔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계속해서 유통이 되고 훼손되니까 언제가 좀 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놀랐고. 처음 남한으로 들어오면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분위기는 어땠나요? 뭐 드라마를 많이 봤어도 드라마는 드라마고 실제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두근거리는 마음이었었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이 아니고 북한에서 검찰도 있고 보안도 있고 다 이렇게 보위부도 있고 다 저희가 있거든요. 그걸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저희는 북한과 많이 그래도 비슷하지 않을까라 생각했어서 좀 엄숙한 분위기는 맞았어요. 그런데 조금 폭행도 좀 이루어지고 뭐 검문도 좀 하고 그러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엄숙한 분위기에서 나오는 카리스마랑 그 싸늘함은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때리지도 않고 너무 그런 게 놀라웠는데, 또 제가 놀라웠던 거는 거짓말 탐지기. 제가 그걸 2번 받아봤거든요. 저는 근데 그게 검문하는 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컴컴하고 빛도 없는 데 들어가더라고요. 지하실 같은 데. 그래서 이게 바로 말로만 들었던 남산 지하실이구나. 이게 들어갔죠. 거짓말한 게 없으니까 뭐 그래 당당하지 뭐 하고 들어갔는데, 앉혀가지고 막 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막 전류가 막 들어가서 막 내 온 장기에 막 들어가 침투되고 내 뇌에 있는 뭐 뇌피셜 같은 거 막 싹 없애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굉장히 긴장했어요. 선생님이 왜 이렇게 긴장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마나 발전했으면 내가 긴장된 것까지 다 아는다고서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면 다 아는 거 아니냐 하면서 막 그랬거든요. 한 번 하고 또 다음에 또 하는 거예요. 2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너무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튼튼한 거네 장기가. 그걸 2번을 해야만이 뭔가 침투가 되나? 없어. 너무 민망하긴 하죠. 그래서 2번 받으면서 너무 막 순조였던 경험이 있고, 또 하나는 저는 그거였던 것 같아. 마냥 싸늘하고 조금 이렇게 무서운 분위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가면 탈북민들한테 모든 탈북민 가방은 이 정도 가방 캐리어, 큰 캐리어 정도 하나의 가방을 주거든요. 근데 그 가방 안에 생필품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정말 여성 용품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북한에서 그렇게 혜택을 많이 받고 살았던 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왜 그래가지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받아야 되냐, 이렇게 우리가 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 내가 그런 존재인가 막 생각이 들어가지고, 실제 저희는 올 때 저희 이모 언니 저 3명이 왔거든요. 올 때 저희는 그랬어요. 아마 북한에서 우리가 좀 혜택이 좀 많은 집안이다 보니까 한국 가면은 그 혜택 받은 거에 제 값은 치를 거다. 그래서 조금 차별은 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없이 막 그런 걸 받는 거 보고 이게 사회주의 효과 아닌가라고 생각이 막 들었고, 그때 좀 너무 뭉클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모랑 같이 부들겨 안고 울었던 기억이 있네요. 국정원 조사를 마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 하나원이라는 교육센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정원은 이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는 데라면, 하나원은 우리가 한국에서 살아가려면은 저희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초적인 교육을 해주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도 보호센터긴 한데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정말 교류 생활을 하거든요. 거의 군대 같은 교류 생활을 하거든요. 빡세요. 그 교류 생활하면서 한국 사회에 대해서 조금 배워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북한에선 어떤 음식을 좋아하셨고, 남한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고향이니까 고향 음식은 다 좋아하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솔직히 먹는 걱정은 제가 안 해봤어가지고, 그래서 북한에서 솔직히 근데 이건 있어요. 북한에서 먹는 걱정 안 해봤는데 먹는 그 가짓수라던가 품질이 달라요. 우리 한국에서는 최고의 품질을 제가 돈 주고 사 먹는다면, 북한에서는 조금 질 떨어진 걸 먹었다거나, 아니면은 또 가짓수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과일도 엄청 종류가 많고 빵 한 가지도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북한은 단순하거든요. 그런 거 좀 차이가 있고, 제가 북한에서 딱 먹었던 게 바닷가에 가면은 한치랑 오징어랑 금방 잡아가지고 초밥처럼 해 먹었거든요. 근데 그 싱싱함은 바닷가 가서만이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해상에서는 전혀 먹을 수 없었거든요. 근데 바닷가 한번 가려고 하면은 뭐 한 차로 한
이틀은 가야 되거든요. 아무리 잘 살아도 그렇게까지는 못하거든요. 1년에 그냥 뭐 휴가 때나 잠깐 가서 그렇게 먹지. 그런데 한국은 365일 먹잖아요. 이거 너무 새로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정육점에 가면은 고기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다 팔린다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북한은 고기를 판다고 해도 그날과 그날 팔리고 없이 못 팔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계속해서 유통이 되고 훼손되니까 언제 가도 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놀랐고, 또 뭐 음식 차이를 한다면은 좀 그게 좀 충격인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싼 음식인데 한국에서 비싼 음식. 예를 들면 나물 음식. 북한에서는 나물을 솔직히 못 먹으니까 산에 가서 나물 뜯어다 먹는데, 잘 사는 사람들은 나물을 안 먹거든요. 그래서 명절 때 나물이 올라오면은 이 집은 못 사는 집이네. 고기가 올라오면 이 집은 잘 사는 집이네. 근데 한국에는 오히려 웰빙 식품이라 가지고 나물을 반대로 먹잖아요. 그것도 비싼 돈 주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하나원 때 담당한 선생님이 저를 밥 사준다고 나갔어요. 근데 곤드레밥집에 간 거예요. 그것도 된장을 비벼서 먹는? 이게 속에서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금방 오다보다 표정 관리가 안 됐거든요. 얼굴이 막 부글부글졌죠. 근데 기분 나쁜 걸 표현해야 되는데 그래도 예의상 사주는데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잘 안 먹었어요. 근데 그분이 왜 잘 안 먹냐. 그래서 아니 북한에서 너무 많이 먹어서 못 먹겠습니다 했더니 그 선생님이 북한에서 많이 먹는다고? 그분은 한국인 분이니까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앞으로는 곤드레 나물밥이 아니라 고깃집에 데리고 가는 다음번 교육생은 고깃집에 데리고 가시라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좀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남한 건물과 북한 건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건물은 솔직히 너무 큰 차이가 있죠. 북한은 대부분 진흙으로 만든 집이거나 아니면 판자로 강목으로 만든 집이거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벽돌로 만들고 시멘트로 만들지만 그렇게 우리 한국처럼 막 이렇게 막 고층 아파트에 또 막 화려한 아파트, 공원이 막 조성되어 있는 아파트 이런 건 없어요. 우리는 매 단지마다 머리터가 있고 분리수거장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어찌 보면은 오피스텔 같은 느낌? 그런 아파트들이거든요. 그리고 주상복합 같은 느낌 드는 아파트들이고, 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은 더러워 보이는 겉에면만 색칠하거든요. 겉만. 그 안을 쏙 들어가면 시커멓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은 오히려 안을 더 잘 꾸리잖아요. 그걸 보면서 역시 북한은 보여주기를 잘하는구나. 지금 보면은 건물에다가도 그렇게 겉에다가 색칠하고 안에는 색칠 안 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고, 또 중요한 거는 좀 그게 있는 것 같아. 한국에는 건물에 간판이 너무 많다. 많아도 너무 많다. 북한은 간판 제한해 주거든요. 규격도 제한해 둬가지고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또 그리고 많이 할 뭐 그런 것도 없고요. 북한에 계셨을 때 직업이 무엇이셨나요? 저는 유치원 교사를 했었어요. 북한에서 며느리 선호도 1위가 유치원 교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교사면은 일단 출신 성분이 좋아야 되고, 그냥 일반 교사면은 좀 딱딱한데 유치원은 조금 부드럽고 좀 여성여성하니까 시엄마들이 선호하는, 남자들이 아니라 시엄마들이 선호하는 며느리가 유치원 교사라고 하는데요. 유치원 교사하면서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한국이랑 너무 달라요.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갑이잖아요. 근데 북한은 유치원 선생님이 갑이에요. 아이가 을이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고, 그리고 유치원 선생님이 굉장히 겉떠보기인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교육자인데 거의 뇌물로 사는 사람? 원래 교육자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뻔뻔스럽게 뇌물로 먹고 삽니다. 뇌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 뇌물을 많이 들어오는 아이를 맡는 게 또 교사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산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것 때문에 뇌물을 주는 건가요? 북한은 뇌물이 공존하는 사회거든요. 뇌물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사회예요. 원래 부패된 나라가 다 그렇게 뇌물이 돌아가잖아요. 북한이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국가에서 배급도 없고 월급도 없고 하다 보니까 장사를 사는데, 간부들은 장사를 못하니까 뇌물 받아서 그 직위를 권한을 써먹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돌봐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돌봐주는 개념에서 저희는 매월 교육비를 드리고 또 정부에서 지원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런 게 없으니까 학부형들이 그거를 선생님한테 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학부형들이 선생님 주머니에다가 생계를 이해가게끔 벌을 넣어준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조금 뇌물이 많기까지는 막 이렇게 가전제품 막 들어올 때도 있고요. 진짜 뇌물로 거의 먹고 살아요. 북한에서 돈 잘 버는 직업은 어떤 게 있나요? 돈 잘 버는 직업은, 북한에는 은행이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은행을 이용하면은 제 돈은 다 도둑 맞춰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은행을 이용 못하고 또 은행에서 돈을 꿀 수가 없어요. 왜? 은행에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서로 이렇게 은행처럼 돈을 꿔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돈거래 하는 사람들이 돈주라고 하거든요. 돈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은 돈을 꾸고 이 사람 돈 장사하는 거죠. 어찌 보면은 돈 좀 많이 벌고요. 또 무역하는 사람들, 중국과 이렇게 무역을 하는 사람들, 예, 그것은 돈 좀 많이 벌죠. 그렇다면 북한에서 인기 있는 직업은 무엇인가요? 인기 있는 직업이 일단은 북한은 아무래도 돈을 한국도 같겠죠. 뭐 근데 북한은 돈을 잘 버는 직업이 인기 직업인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돈 장사하는 사람 그리고 또 무역 일꾼. 예, 그러니까 무역도 우리 한국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크게 하는 무역 그리고 또 솔직히 이거는 다 보면은 불법적인 일들이고요. 공식적인 일에서 인기 있는 거는 이세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같이 교사, 유치원 교사라든가 아니면 학교 교사 아니면 또 그런 것도 있어요. 회계, 큰 기업의 회계. 그다음 일반 기업은 안 되고요. 이렇게 무역하는 기업의 회계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인기가 있고 또 해외 식당을 좀 많이 나가니까 해외 식당이라든가 또 좀 다른 게 우리 한국에는 서빙을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 서빙 기술이 되게 높아요. 인물 체교 다 돼야 되기 때문에 서빙하는 아가씨들도 조금 인기 있는 직업이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호텔리어 같은 경우에도 또 다른 가정을 다 거친 친구들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인기가 있어요. 남한에서 지내면서 탈북민으로서 어려웠던 점은 없었나요? 저는요, 솔직히 어려운 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MZ 세대를 북한에서 이제 악마당 세대라고 하거든요. 이 세대는 조금 적응이 빨라요. 왜냐면 이 북한에서 한류 문화를 접했기 때문에 이들은 조금 적응이 빠르고 그리고 또 플러스 사람의 일단은 마인드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막 어렵고 힘들고 막 이런 거 못 느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막 나왔을 때는 이 사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예, 그거에 대한 좀 두려움은 있었지만 근데 그 두려움이 막 이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를 공포스럽게 한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모르니까 빨리 내가 익혀나가야지 막 이렇게 도전 용기도 같이 생겼기 때문에 저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막 동창이 어렵다, 동창이 힘들다, 한국 생활이 너무 빡빡하다 막 이러는데 솔직히 저는 이렇게 좋은 사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데 이런 좋은 걸 조금 더 누리고 조금 더 이용해야 될 텐데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